안녕하세요. 저는 진로를 부탁해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다들 AI 하나씩은 쓰고 계시죠? 챗 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같은 거요. 세계에서 가장 AI 이용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 중에 하나인 AI 시대의 대학교를 꼭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AI 때문에 대학 갈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말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앞으로 대학교 교육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문대 석박사급의 연구원은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AI 시대에 학벌이 의미 없어진다, 인간의 일자리가 다 빼앗긴다 같은 일자리 공포를 조장하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명문대에 어떤 교수님들이 나와서 그런 우울한 말씀을 하시면 공포감이 더 커지죠. 부동산 망했다, 무슨 업계 망했다, 자영업 망했다, 전문직 망했다 같은 우리나라가 전부 다 망하고 있는 것 같은 거의 인간이 멸종할 것 같은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을 마구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찾아보면서 그 채널들에 대한 통찰이 생긴 게 있어요. 그 채널에서 하는 말들이 일부 들어볼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계속하는 그 이면을, 그 너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공포감을 조장할까? 답은 뭐다? 유튜브 조회수죠. 다들 하나같이 현상을 말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해답이 없어요. 그냥 다 망한다예요. 들어보면 거대 담론 뿐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은 힘이에요. 그리고 그 채널들은 자극적인 공포감을 조장해야 조회수가 쭉쭉 오르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하는 말은 반 정도는 접고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도 다 믿지 마세요. 한번 걸러서 들으세요. 저도 오류가 많지 않겠습니까? 일개 무명 상담사인데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왜 대학을 그래도 가야 하는지 그 근거를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AI,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LLM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습니다. 모델 붕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굉장히 핫해요. 얼마 전에 논문이 나왔거든요. AI가 자체 생산한 정보만을 가지고 반복 학습을 했을 때 결과가 점점 단순해지고 보편적인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결과의 질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의 근친교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AI가 학습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다 학습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델 붕괴를 막으려면 다시 인간의 독창적인 창조물이나 연구자료, 논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웬만한 자료들은 AI가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지금도 저작권료를 엄청 받고 있는데요. 인간의 독창적 결과물이 중요해지면 앞으로는 저작권 비용이 더 높아지겠죠? 그걸 AI 회사들이 지속 가능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투입 대비 엄청난 적자 상황인데. 그리고 아직도 AI 거품론이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다시 빅테크 기업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아직은 AI 개발과 발전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지만 각 국가의 법이 AI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미국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의원만 해도 당분간 AI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법이 따라올 때까지 멈추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인간의 윤리적 판단 영역까지 침범하게 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인류의 생존 문제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어버리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일부에서는 산업혁명 당시에 러다이트 운동 어쩌고 하는데 그걸 일반화시키긴 어렵고요. 만약 일자리를 다 뺏고 기본소득으로 살게 하면 그럼 소비는 누가 하고요? 사람들은 노동자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본소득으로 살게 하면 기업도 망하고 국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데 기업과 정부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그리고 펑크난 세금을 기업이 그걸 전액 부담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지금은 미국이 중국하고 AI 패권 경쟁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지 나중에 선거철 돌아왔을 때 실업자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결국 AI 규제법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뭐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걸 사용하는 데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물건, 도구 같은 것들도 계속 쓰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 시들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하다못해 좋은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는데요. AI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우와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쓰지만 어느 순간 AI의 답변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바로잡는데 더 짜증난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AI에 덜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업은 안 그러겠어요? AI의 오류를 결국은 인간이 잡아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사람들 막 자르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창의성과 종합 문제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물론 피지컬 AI 같은 분야는 발전할 수 있어요. 조선, 건설, 자동차 조립 같은 3D 업종 같은 거에 말이죠. 하지만 AI가 각 가정에 와서 가전제품을 고친다거나 막힌 하수구를 뚫는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AS 서비스를 직접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종합적인 문제 처리 능력이 있는 인간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AI가 더 발전하면 미래에는 의사, 판사, 정치인, 관료들을 대체하지 않을까요? 그럼 대학 교육도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일단 분명한 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생존에 관련된 판단이 들어가는 직업은 AI가 대신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일단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밥줄 위협하는데 바로 AI 규제법을 입법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대학은 가야 할까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최대한 좋은 대학교에 가세요. 아니면 편입이라도 하세요. 저는 오히려 명문대학교의 몸값이 훨씬 높아지고 입학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AI의 원천 정보를 생산하고 오류를 잡아낼 고급 인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는 인력만 양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님들은 교육자지만 동시에 연구자들입니다. 논문을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학술지에 계속 내야 되고요. 그 자리를 지키려면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업적을 쌓기 위해 평생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엄청 빡센 직업입니다. 아니, 노벨상도 평화상이나 문학상 빼고 생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물리학상 같은 수상자들은 거의 다 대학 교수들이잖아요. 대학교는 교육기관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연구 복합단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형태는 조금씩 바뀌겠지만 명문대학교에서 졸업시키는 학석 박사들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는 유튜버들 말은 반만 믿으세요. 겁먹지 마시고요. 저 어릴 때는 2020년쯤 되면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AI의 발전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는 쪽에 한 표 던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임상심리사로서 심리상담을 하지만 원래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변화나 발전 양상에 관심이 많아요. 관찰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NFT나 메타버스가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교수님들이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AI 혁명이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왜냐고요? 인간의 필요가 기술을 유행시키는 거지 필요 없는 기술은 사장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AI가 떴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갈지는 또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AI 거품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적응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AI가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조 또는 협업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인간의 창의성과 연구의 원천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건데 그런 고등교육과 연구를 하는 곳은 결국 대학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AI와 협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는 줄어들 거고 그럼 결국 명문대일수록 취업에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공부가 안 되면 아예 AI가 따라올 수 없는 군, 경찰, 소방 같은 특수직무나 의료기사, 미용, 식음료 같은 기술교육 학교로 진로를 트세요. 물론 피지컬 AI가 상용화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세상 곳곳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기계가 커피 한 잔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단골 카페 바리스타에게 받을 수 있는 차 한 잔의 위로는 못 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상대하는 직업을 찾던가 아니면 군, 경, 소방, 의료기사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는 대학 안 가도 될 거라는 그런 쓸데없는 희망을 가지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좋은 명문대를 가거나 아니면 최대한 자기 적성을 찾아서 공공서비스 영역이나 대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공을 찾아서 대학교 진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대학교는 형태가 변할지언정 상당 기간 앞으로도 안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